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목동 1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1, 2, 3단지가 이제 정비계획 어제부터 공람을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약 한 달간 이제 공람을 하고 그 정비계획에 이제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단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입지를 보게 되면 이제 뭐 1, 2, 3단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이제 1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신목동역, 이제 9호선 신목동역이 이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다. 그리고 1, 2, 3단지 모두 세대당 평균 내지 지분이 다 크기 때문에 뭐 26, 28, 뭐 평, 뭐 이렇게 다 크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2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3종으로 이제 뭐 환원? 종상향? 환원? 뭐 아무튼 종상향이 됐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정비계획상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되고요. 그리고 목동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이제 있고, 그리고 길 건너가면 여기 이제 중학교고 고등학교도 있죠. 그리고 요 라인에 이제 학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이쁜 케이스다. 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제일 작은 평수가 20평형인데 16억 선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고, 27평 같은 경우는 한 21억 정도에 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27평이 2층이 17억 9천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지금 호가가 한 3억 이상 오른 걸로 지금 나와 있다. 그리고 20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거의 이제 없고, 27평부터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가 가능한 면적이 한 27평 이상을 더 선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보면 26.2평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제일 작은 평수가 20평부터 제일 큰 평수가 이제 57평으로 돼 있고, 20평의 대지 지분이 14.68평, 그리고 57평이 43.17평.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제 큰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좀 많아야 뭐 한 30몇 평 이 정도 되는데, 40평 대지 지분이 40평이 넘어가는 평은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용도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2종이었다가 요거를 이제 3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공람이 이제 어제부터 4월 28일까지 이제 시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2종이 줄고 3종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은 이제 9.1% 정도 되고, 공원이 6.3%, 도로가 2.8%다. 그리고 여기 용적률을 보게 되면 이제 2종이다 보니까 이제 기준 용적률이 190이 되는 거예요. 3종이었으면 21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허용 용적률이 지금 228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허용 용적률은 20%가 이제 맥스인데, 그러면 210이 돼야 되는데 지금 228까지로 이제 높게 나온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이 이제 250이고 법정상은 이제 300%까지 재건축을 한다. 최고 층수는 이제 49층으로 돼 있고, 신축 세대수는 이제 3,500세대, 그리고 임대가 428세대, 12.2% 정도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1,882명이라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1,190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63%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여기가 이제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분양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일반 분양 수익이 상당하겠죠. 자, 일단은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60 이하가 이제 729세대고, 60 초과 85 이하가 1375세대, 85 초과가 1396세대다. 근데 종전 평형을 보면 27평부터 57평까지가 1354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0, 여기 보시면 85 초과가 1396이니까 결국에 요 26평하고 27평이 뭐 전용 면적 65, 66 해봐야 간평가 잘 거의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26평, 27평 정도에서 8호 초과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세대수가 보자, 지금 1396이니까 대략 한 150여 세대 정도 이제 될 거다라고, 이제 150에 한 200세대 정도 되겠네요. 44를 빼면 144 빼면 1200세대고, 1200, 약 한 200세대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00세대 정도를 26평하고 27평 가진 사람들이 나눠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6평하고 27평을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로얄층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해야 8호 초과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고,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84는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59, 74, 84, 99, 121, 154.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비율은 7.7%고요. 그리고 여기 기준 용적률이 이제 190에서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여기 개방형 녹지를 이제 설치를 하면 최대 40%, 원래 20%였는데 그거에 이제 2배를 얹어줘서 이제 종상향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이제 녹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한 용적률 250%, 국적 상한 이제 300%까지 재건축을 하는 거고, 주차 대수는 1.45대 1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추정 비례율은 102.21%고요. 여기 이제 사업비 추산액이 2조 4,482억인데 거기에 이제 공사비가 이제 총 사업비 한 74%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평당 공사비는 한 800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개 다른 목동 단지들 같은 경우 요 공사비가 총 사업비 한 80% 언저리에서 이제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좀 더 책정을 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대여금 이제 사업비에 대한 대여금 이자가 지금 보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300억 정도 되네요. 근데 연이자 5%에 48개월, 그러니까 4년 대여를 한다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 다른 단지들 보면 2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좀 넉넉하게 잡았고, 그리고 중도금이자나 이주비 이자는 이제 조합원이 개별 부담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전자산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평수 20평 같은 경우가 이제 13억, 그 다음에 21평 같은 경우가 이제 13억 7,500 정도, 그 다음에 26평, 27평이 16억 5천 이 정도 되고, 34억 6평이 뭐 21억, 20억에서 21억 정도, 그 다음에 45평형대가 뭐 22억, 45평형이 뭐 22억 5천에서 7천 뭐 이 정도 돼 있고, 가장 큰 이제 57평 같은 경우가 이제 간평가를 27억으로 추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모든 조합원은 이제 84 이상을 가져가게 되고, 평당 조합원 분양가 이제 84가 이제 평당 4,790만 원으로 추정을 해서 대략 한 17억 원이 조합원 분양가고, 일반 분양가는 한 2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평수인 이제 185가 세대수가 이제 9세대인데 분양가가 이제 40억 정도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이제 펜트하우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전용 154니까 분양 평수로 치면 이제 50평대 되는 거예요. 그게 26억 3천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담금 추산액해서 기존 평수에서 권리가액을 계산하고 각 평형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분담금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별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자 20평 얘네들이 권리가액이 뭐 13억에서 대략 한 14억 정도 되고, 전용 84를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 뭐 2억 9천부터 한 3억 7천 정도까지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27평, 30평 이런 것들이 전용 구구를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한 2억 5천 정도, 31평 같은 경우는 이제 5,90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0평대, 이제 34평부터 36평으로 돼 있는 것들이 결국 전용 1, 2를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 얘가 전용 1, 2일 정도 되면은 거의 한 50평 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담금이 뭐 적게는 4,800부터 많게는 뭐 1억 1천 정도, 이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내고, 그다음에 45평부터 이제 57평 같은 경우는 45평은 이제 전용 154 하면 이제 50평대란 말이에요. 그럼 45평에서 이제 50평대로 분양 신청하게 되면 대략 3억대 정도 분담금을 내게 되고, 57평 같은 경우는 1억 2,300을 이제 환급을 받습니다. 근데 펜트하우스를 노린다 그러면 한 13억 정도, 57평 가진 사람이 13억 정도를 분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감도 분석인데, 평당 공사비는 이제 800으로 추정을 했고, 일반 분양가는 이제 2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당 이제 5,640만 원을 나눠 보니까 전용 84의 그 분양 평수가 이제 35.46평 정도 되, 어, 됩니다. 그리고 비례율은 이제 102.2%다. 근데 공사비는 이제 결국엔 이제 더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840보다는 거의 한 900, 한 49층까지 짓기 때문에 거의 900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게 일반 분양가를 이제 올리지 않으면 비례율은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비례율을 지금 얼마야? 5,640에서 5,710.
조금만 올린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비례율이 지금 이렇게만 가도 800에서 840으로 오르고 일반 분양가를 5,781만 원으로 하면 오히려 비례율이 약간 더 오르게 되죠. 그리고 만약 900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요게 3% 차이 나니까 비례율은 요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용 8사의 일반 분양가를 한 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 증액분을 이제 일반 분양가를 좀 올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충당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사비 증액분은 일반 분양 가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충당이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실제 분양하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분양가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비례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퉁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이주비 이자랑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은 이제 조합원이 별도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매물이 뭐가 있었냐면 자, 지금 20평 같은 경우 이제 84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6억에 있고,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는 지금 21억에 있는데, 27평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요거, 전용 84 바로 위에 거 신청할 수 있잖아요. 99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분담금표를 보게 되면, 27평을 21억에 사게 된다면, 전용 99를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은 대략 한 2억 5천 정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0평을 16억에 사면 내가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분담금이 얼마였냐면 다시 한번 보면 84 신청했을 때 분담금이 3억 7천 3억 7천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주비 한 2억 재건축 부담금 일반 분양 많으니까 한 3억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그리고 27평을 21억에 사서 전용 99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분담금이 얼마였냐? 2억 5천. 2억 5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분담금은 이것도 뭐 한 2억 얼마 될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3억.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죠. 그래서 실매입가를 계산을 해보면 16억에 사서 3억 7천 내고 2억에서 실매입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용 99 같은 경우는 내가 21억에 사서 요거 5억에 7억 5천 정도 한다 그러면 한 28억 5천 정도에 맞죠? 28억 5천 정도에 전용 99 분양 평수로 치면 한 38평에서 한 40평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